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나요? 네. 1번. 자, 국토교육급상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의 관계죠. 상위 계획이 우선하죠. 하위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2번. 국토교육급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장에게 시도의사는 조정 신청할 수 있죠. 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답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위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 내용을 직접 조정을 해야 됩니다. 5번. 위 사의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마 많이 연습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죠? 네, 2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3번.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2번. 국강상 국가인정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결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 청취는 생략될 수 있죠. 3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3번이 답이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위반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매두 개성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대로입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 규정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거고 동영 1회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다 했죠. 네, 앞에 보실까요? 한번 연습해 보죠. 우리 용도지역에서의 금폐율입니다. 금폐율과 용적률에 치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금폐율과 용적률에 치대한도를 용도지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되는 대상 그 6개를 저희들 이렇게 썼잖아요.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그리고 어디죠?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썼죠.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죠.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것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해가지고 제일 위에서부터 금필에 치대한도는 64, 34 그리고 6, 7, 8 그렇게 썼죠.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이게 금필이 되는 거죠. 어떤 용도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곳,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필이 얼마죠? 6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 그런 뜻이고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외의 지역, 그러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잖아. 이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서 금표는 40% 이하.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단조항보호구역은 40% 이하 부면에서 각 시군 조정합니다. 도시 자연공원법상 공원에서는 금표는 60%, 농공단지는 70%, 그리고 공업지원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는 80% 이렇게 되죠. 이 금표율이죠, 금표율. 그러면은 정답은 찾았잖아. 4번의 1번 정답이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는 얼마죠? 금표율은 40이죠, 40인데 여기서 한번 봐요. 여기서 제일 처음 자연친화지구 빼고 제일 마지막에 산업단지 빼고 그 다음에 뭘 뺐죠? 자연녹지지구 빼면 4개. 여기는 용적률의 지정들을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잖아. 그것을 우리 동그라미 하나 떼고 외웠잖아. 18, 15. 하나씩 붙이면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용적률은 얼마죠? 100% 이하 부만에서 시군 조례를 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21개 용도 지역별 금표가 용적률을 지정하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거의 뭐 나오잖아, 거의. 1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120% 이하 부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한다. 용적률이니까 120이 아니고 얼마죠? 100. 금표를 물으면 얼마죠? 40. 그렇게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이번엔 농공단지의 용적률 얼마입니까? 150. 3번, 4번은 이 특례 규정이니까 별도 외워놔야 되죠. 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3번이죠. 대지 일부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하여 기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기부해서 이게 이제 완화 요건이야. 대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할 경우에는 그 기부시설 연면적 몇 배? 2배 이하 동그라미, 2배 이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 건축을 허용합니다. 방제지구에서도 한 비칠 거예요. 재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 설치해서 이게 이제 완화 요건이에요. 재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 설치하면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의 얼마죠? 120% 부면에서 조례를 정하는 규율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나갑니다. 자연공원은 용적률이 이기 있네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자연공원이 지정되고선 용적률을 얼마 주죠? 100. 용적률은 100 맞잖아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오랜만이구나. 여러분 여기는 부산이고 뭐 서울이고 자 여기요. 자 부산과 서울은 도시지역이니까 여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녹지지역에 지정된 용도구역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녹지지역에 지정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도시자연, 공원, 구역. 항상 그림 그려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구자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제가 외우라고 하기 자꾸 어디 이런 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1, 2월 달에 하다가 3, 4월부터는 안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시험 칠 때는 모른다.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별 지정 목적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이렇게 되잖아. 여기 한번 봐요. 녹지지로 묶어도 없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잖아. 개발제한구역이 뭔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니까 무슨 용도구역이에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봐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쪽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 그래서 1번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면은 시가화 조정될 지정 목적이 여기는 시가화 방지가 아니고 확산 방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됩니까? 보존됩니까?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은 잘 보존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 주는 거죠. 마지막이 제가 북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인천이 북한에 가깝다. 인천이 북한에 가까우니까 여기 북한에 미거기가 뜨면 한 4, 5분이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 이렇게 산속에 무엇이 있죠? 우리도 미사일 기지도 있고 레이더 기지도 다 있단 말이야. 적기가 뜨는 걸 감시해야 되니까. 이런 적은 도시 주변의 녹지 속에 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곳은 보안상 도시개발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장한테 요청이 있으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개발 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이렇게 돼요. 그래서 5개의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군사상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고객이 개발 제한구역에 땅 사면은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지, 행위 제한. 개발 제한구역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 신고하고 어떤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지 행위 제한.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법, 국토교육부를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슨 법을 정하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오늘 용도구역 5개를 꼼꼼하게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쩌는지. 5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 맞잖아.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복습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관리, 행위제한 동그라미, 관리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도 정하지 않잖아. 국토교육부를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그게 뭐죠? 개특법. 4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무슨 취락지구죠?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중복지정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 한번 보세요. 녹지지역 위에 금방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구역이 중복지정되는 걸 그림으로 늘 보여주고 있잖아. 6번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들 보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제가 부산이 아니고 어디서 예를 들던가요? 서울 강남의 한전부지 맞습니까? 네, 삼성동의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땅이야, 한전부지. 이 땅을 현대자동차 긁어서 이제 시가 5조, 6조를 10조에 낙찰받아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규모 제1롯데월드 부분과는 이제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거예요, 업무용도. 여기 아파트 들어간다고 그랬죠? 업무입니까? 업무 플러스 뭐죠? 주거. 백화점 짓겠죠? 그럼 판매. 특급 호텔. 호텔 지으면 뭐죠? 숙박. 그래서, 이렇게, 입지규제 취소에 지정된 삼성동 한전부지는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립합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어떤 규모,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다시 완화해서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될 수 있잖아.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잖아. 지역 그쪽으로 육성될 수 있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념 정리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이해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도를 이제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죠. 1번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권자, 결정권자 동그라미. 결정권자는 지정권자 맞습니까? 네, 중요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의 결정권자. 아까 주거, 업무, 판매, 숙박 그런 복합이죠. 그래서 두 번째 봐요.
도시적에서 복합지인 토지용 정진, 도시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이 세 개가 뭐죠? 지정 목적이잖아, 지정. 이런 단어가 나서면 공부를 이 부분을 안 했단 말이야. 한참 안 해보니까 캄캄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부터 몇 킬로? 1km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 대상이 되죠. 지정 대상 5개를 복습을 다 해야 되는 거라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금필,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는 당연히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요. 5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5번이 답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은 국토계획법 이외 법률을 말하는 거야. 국토계획법 이외 다른 법률에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다른 법률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5번. 그렇게 되죠. 7번.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한 도시공 관리구역을 위반할 수 있다. 위반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주민 제한 대상이지 주민이 위반을 하는 경우는 없죠. 위반권은 오직 행정청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이죠. 2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구역이죠. 3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뭘 수립하고 있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이 부분 잘해야 된다고 많이 했을 거야. 2번, 3번, 4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제 저기 있어. 3번, 4번. 근데 하나 내볼게요. 문제 내볼게요. 그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도 있잖아.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는데 그 개발진흥지구는 본래부터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그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지금 헷갈려하거나 모르면은 안 돼. 이런 부분이 정답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어려워요. 5번. 택지개발처리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이거잖아요. 정택,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 완료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의무적 지정 대상. 뭐 연습도 하고 뭐 모든 사람이 답 찾을 수 있어야 되죠. 8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이때 연습 많이 됐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를 안 받는 게 있단 말이야. 세 개죠? 토지 분할, 물건 접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게 되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 적치는
준공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읽지 않겠습니다. 9번 국토교급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결정 고시로부터 2년 시절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일정 개발이 허가될 수 있죠.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됐더라도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공계획실 부지에서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죠? 허가 대상은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능하죠? 네,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해가 되지 않는 공작물 설치 가능하죠. 네. 공작물 설치 허가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그냥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죠. 건축은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개축 또는 재축,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각각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가설건축 건축과 가설건축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공작물 설치하고 공작물 설치에 필요한 만큼 토지 형질 변경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결정을 세우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을 때 허가 대상은 1구고 10년 미집행이 지목이 되면 시청 오정에 매수 청구하잖아. 근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3층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2종 걸린 생활시설. 그 다음에 청소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 가능 그렇게 되잖아. 그죠? 구분하셔야 되죠. 오케이. (9번) 3번이 정답이죠. 3번은 10년 미집행 시 매수 청구, 지목이 되지면 매수 청구했잖아. 그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에요. 알겠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10번. 10번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자주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또 이거 알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있을 시점이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챙긴 거죠. 국토교급상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해제 공고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설을 듣고 교재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을, 그 해설 그대로니까 필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해설 1번부터 5번이 필기니까. 그냥 설명 듣고 같이 읽어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누가 생각나요?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 누구죠? 부산시장은 중앙행정기관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자치단. 그건 생각나기 쉽잖아. 부산시장은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어.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어. 없어진 도시공계획 시설이 있어. 제가 이거 프로야구팀 만들려고 울산에 야구 동경기장 설치를 결정을 했는데 프로 같은 게 유치에 실패하니까 동경기장 설치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졌잖아. 그런 경우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야구 동경기장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여건이 바뀌어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계획시설이 있거나 부산시장은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계획시설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이 있으면은 이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혹은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계획시설이 있으면 해당 지방의회, 부산시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잖아.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보고해야 돼, 보고. 이 보고 대상이 두 개야.
설치의 필요성이 없으거나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야. 보고를 접수받은 지방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해당 자치단체에게 90일 내에 네, 해제를 금고하는 서면, 해제 금고 서면을 보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제 금고를 받은 부산자치단체장, 부산시 의회로부터 아이고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그 도시공격시설,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금고를 하는 거야. 금고를 받으면은 해제 금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돼. 근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해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금고 서면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몇 개월? 6개월 내에 정당한 해제를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면 돼. 설명도 했잖아. 근데 한번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 보고가 됐는데 해제 결정이 안 되면은 해제 결정이 안 된 도시공격시설이 있으면은 최초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날부터 2년마다 재보고해야 돼.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이 내용이 전부고요. 이 내용 5개를 넣어서 그대로 편집을 한 거, 문제를. 그럼 필기 하나도 안 해도 이 문제를 읽고 이해가 되면 읽을 수 있잖아.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순준비 끝이라니까. 같이 봐요. 10분의 1번. 지방자치단체장 줄 거죠. 부산시장은 도시공격시설 중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격시설 줄 거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격시설 줄 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억서, 기억. 그 다음에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 줄 거고 니은.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으면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지방의회 줄 거면 되죠.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뭐 해야 되죠? 보고 동그라미.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이런 거 내오는 거 아닙니다. 지방의회 보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뭐 쓸데없는 거라고. 2번 지방의회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줄 거죠? 보고 접수된 날부터 90일 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보내드린 거야. 자치단체장에게. 3번 그다음 자치단체장은 해제 공고 서면을 받았잖아. 3번 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 해제 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거죠? 해제 공고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고시해야 되는 거야. 3번이 답이잖아. 근데 4번 해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죠? 사유가 있으면 줄 거예요. 해제 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명하면 되는 거야. 해제 결정 고시는 공고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사유가 있으면 소명은 해제 공고받고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이렇게 읽듯이 나오면 돼. 그럼 이거 시험 치기 한 3일 전에 한 번만 더 이 문제를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 중에서 보고를 했잖아. 근데 해제 결정, 도시공격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 줄 거죠. 최초 지방의회 보고를 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야. 이건 무슨 보고? 재보고. 밑에다가 가로 열고 재보고 적으면 되겠네. 최초 지방의회 보고를 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가 무슨 보고? 재보고. 재보고는 2년마다 끝. 11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원칙 아닙니까? 이 자체가 시험 나오더라, 이거.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 쭉 꺼봐요.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 원칙.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불구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 이 숫자가 나왔잖아. 다만 줄 거예요. 이때 했잖아.
시행자가 누구? 행정청이 아니야. 그러면은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 행정청이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거 다 했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 때 지금 낯선 게 나오면 안 돼. 다 했던 거잖아. 다 연습했던 거고. 네. 이 정상이에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죠. 1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을 외쳐야 한다.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체에서도 이행보증을 외치 제도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행보증을 외치를 할 때 국가, 지자체 등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외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국가 등은 제외죠. 1번이 정답이죠. 너무 쉬웠어. 근데 2번 별표 2번. 2번 그 별표 한 2개도요. 낯선 사람은 안 돼, 이거. 이거 실시계획 실효 규정이죠? 실시계획 실효 규정이야. 이건 또 잘 몰라. 이 실시계획 실효 규정이 재작년에 신설됐단 말이야. 작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 이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나오면은 이거 나올 확률, 정답 결정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2번으로 정답 결정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라서 용기를 줘야 되니까 한 개를 더 맞추라고 1번을 정답 결정한 거라고. 원래는 2번을 정답 결정하려다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고시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난 날에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입니까? 실시계획 실효 규정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실효 규정입니다.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경우 그 결정이 실효된 것은 사업 결정고시 하는 그 20년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 후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 알겠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어. 그리고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주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하면 토지 수용할 수 있잖아. 그래도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으니까 사실상 사업이 수용 절차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다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5년 동안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뜻이에요, 이게. 이해하면 알겠죠? 네. 우리 그 수용하면은 보상금 지급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수용 절차가 진행됐어, 안 됐어? 안 됐다는 뜻이라고. 그러면은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실시계획 효력은 실효된다. 그런 뜻이라고. 알겠죠? 실시계획 실효는 5년입니다. 또 이거 10년이나 5년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2개 중에서 솔직히 한 2문제 정도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할 뿐이야. 뭐 10번 조금 공부한 지 오래됐을 것 같고. 그죠? 뭐 나머지는 다 연습했던 것들이잖아요. 10번도 연습은 했었지. 오래됐지, 이제. 자, 그래서 하나 정도, 2개 정도 틀렸으면 되겠고, 3개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9개인데, 4개까지는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틀리면은, 그래도 우짜군 너. 남은 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합니다. 1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 이상.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그리고 미개발지역은 광역도시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잖아. 그 광역도시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아닌 거죠. 취지계 협의. 취가 뭐죠? 취락지구. 지구단위구역고요. 개발진흥지구. 국가균형발전회사, 관계중앙행정원의 협의동그라미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역.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 어떻게 봤죠? 취지계 협의. 단 5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자유환경 보전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인가 제외입니까? 제외. 여기까지. 이거 난이도를 아주 높여서 지난주에 문제 나갔단 말이야. 3회 때. 오늘은 그냥 단수 남기로 된 거고요. 1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은 어떤 절차가 있어서 지정이 되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가 어떻게 지정되죠?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기초조사. 기초조사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죠. 그때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었단 말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의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 나오면 의무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니까 조사 측량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봐야 될 건 보면 답 쉽다니까. 6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런 기술이 생기잖아. 아, 봐야 될 건 딱 보면 되잖아. 두 번째 뭐 하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죠. 주민 의견 듣습니다. 네. 주민 의견 듣죠. 그때 주민 의견 청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 공람 절차 완료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 의무.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 의무화되는 것은 면적이 얼마? 100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잖아. 이런 것들이 기억해야 돼.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기초는 임의사항이다.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 뭐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겠죠.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단 말이야. 시험은 주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 이런 부분만 나온단 말이야. 한번 봐요.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해서 미적구조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국도계획법의 기초조사는 의무사항, 도시개발법의 기초조사 나오면 임의사항. 1번 답. 1번 답. 지방군수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주민 의견 든다고 그랬죠? 주민 의견 동그라미 놓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부급지구라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원칙이라.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3번 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 줄 거.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이면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일간 신문에 안 해도 돼.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뭐죠? 공보 동그라미. 공보하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할 수 있어. 이게 독립적으로 3번이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신문에 하지 않고 일간 신문에 하지 않고 공보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로 맞는 걸 물어봤다니까. 10만 점 미만이 답이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 나온 지가. 이 단독으로 한 문제였단 말이야. 4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 이상이면은 공람기간 끝나는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1번, 3번, 4번 이런 게 중요한 거야. 5번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것은 뭐 의례적인 거고 그게 정답 결정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야. 아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잘 나오진 않는데 주기적으로 보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15번.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작성, 인가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 틀렸죠? 1번이 답이잖아요.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우리 뭐 이런 거 문제 만들게 되지 민망해. 만들 게 없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잠깐만. 도시계획법에서 개발계획. 계획이 두 개 있잖아. 도시계획법의 계획은 대표적으로 개발계획하고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이잖아. 실시계획. 맞죠?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이 뭐죠?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 그렇지.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개발계획이잖아. 개발계획. 지금 거기는 뭘 물어본 거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것은 뭐죠? 개발계획이잖아.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 만날 연습하는 거잖아. 만날 연습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읽으면 그거 쏟게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고 딱 깔아주거든.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안 쏘가? 쏙지. 그리고 실시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죠? 지구단위계획은 조심해야 되잖아. 지구단위계획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없죠?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중 도시계획법상 개발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지구단위계획이라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죠? 실시계획이 중요한 지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 순서로 뽑는다. 맞죠? 그리고 4번이 작년에 나왔잖아. 4번이. 실시계획으로 고시된 내용 중에서 종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작년에 정답 결정했던 거예요.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 맞습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 몇 개? 4개. 동시에 복습할 것. 통째로 나오고 하거든. 시행자 변경 사유. 근데 5번도 생각이 안 났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 복습해야 된단 말이야. 아셨죠? 자, 16번. 도시계획법상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조성토지 공급 가격,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는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그리고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게 되죠. 3번이 어려울걸? 자, 위 2번의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주상복합 건축으로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가격 산정 방법이 달라요. 상업면적 동그라미 상업면적. 상업면적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적으세요. 낙찰 가격이야. 상업면적은 낙찰 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상업면적 외의 동그라미에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으면서 산정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상복합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공급 가격을 정할 때는 상업면적은 낙찰 가격, 상업면적 외의 토지는 감정 가격을 적용하여 합한 가격으로 공급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3번이 답이야. 4번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줄거요.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이 이하 맞죠? 5번 줄 것죠.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불입이 줄죠. 이거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싸게 준다고 그랬죠.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